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반다이크와 조고메즈, 마팁이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카박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고 henderson과 파비뉴가 중앙 수비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henderson과 파비뉴가 빠진 중원 라인에는 바이날둠을 중심으로 티아고와 존스가 선발로 출장했는데요. 여기서 지켜볼 만한 특징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티아고를 배치했던 클롭 감독이 최근에는 바이날둠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티아고를 좀 더 높은 지역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아구에로, 데브라이너, 워커, 아케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발 명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아구에로가 없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제주스를 투입하지 않고 포든을 배치시켜서 제로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없는 중원 라인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균도안과 함께 선발로 출장했고 워커가 없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칸셀루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중앙에서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네와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고 피르미누가 로드리로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형태였는데요. 중앙으로 볼을 보내주기 어려워진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그 순간 중앙에 밀집해 있던 리버풀 선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맨시티를 한쪽 측면에 가둬놓고 압박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살라와 마네가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고 피르미누가 로드리를 마크하면서 맨시티가 중앙으로 볼을 전개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 맨시티는 중앙에서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칸셀루를 활용해서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칸셀루는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로드리와 칸셀루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맨시티의 패스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고 피르미누가 두 선수 모두를 마크할 수 없는 만큼 맨시티가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네와 살라가 맨시티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고 피르미누가 로드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칸셀루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중앙에 로드리와 칸셀루가 위치하면서 맨시티는 패스 선택지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압박을 이겨내고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칸셀루를 압박하기 위해서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나올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빠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리버풀은 순간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았고 맨시티는 로드리와 칸셀루가 모두 압박을 받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를 통해서 볼을 전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피르미누가 로드리를 마크하는 상황에서 칸셀루가 중앙으로 움직이는데 그 순간 티아고가 올라와서 칸셀루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맨시티의 또 다른 패스 선택지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포든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포든이 중원에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는 방식이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포든을 활용한 제로톱 전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포든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체코 또한 칸셀루처럼 중앙으로 움직여주면서 패스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진체코, 로드리, 칸셀루가 중원을 형성하는 장면도 자주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처럼 칸셀루가 중앙으로 움직인 상황에서 진첸코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진첸코, 로드리, 칸셀루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맨시티는 중앙으로 움직이는 칸셀루와 진첸코, 중원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포든,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탈압박을 위한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유연한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면서도 점유율에만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맨시티는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모든 선수들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단단한 수비 조직을 형성했는데요. 이때 재미있었던 것은 맨시티가 역습을 위해서 마레즈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베르나르도 실바 덕분에 마레즈는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지 않고 포든과 함께 최전방에서 머무르는 방식이었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하는 상황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측면 수비를 담당해주고 덕분에 마레즈는 좀 더 앞선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전방에 포든과 마레즈를 배치한 맨시티는 포든을 활용해서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습니다. 역습을 전개할 때 맨시티는 포든에게 볼을 전달하고
포드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마레즈 혹은 스털링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특히 마레즈가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역습을 시작하는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가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을 보면 포든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높은 위치에 머무르던 마레즈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든이 마리즈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이 전개되는데요. 한편 맨시티가 공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스털링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했고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였는데요. 스털링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놀드나 파비뉴가 스털링의 드리블 돌파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스털링이 드리블 돌파를 통해 페널티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스털링이 리버풀의 수비를 흔들어 놓는 순간 리버풀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면서 맨시티가 찬스를 잡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수비가 흔들릴 때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가 바로 긴도안입니다. 긴도안은 이번 시즌 페널티 에어리어원으로 침투하는 플레이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 놓을 때 긴도안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긴도안의 공간 침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맨시티의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스털링이 측면을 무너뜨리고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긴도안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스털링은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올 때 긴도안이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시티의 두 번째 득점 장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알리송이 실수로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준 상황인데요. 이때 긴도안은 다른 공격수들보다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든이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포든이 드리블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을 때 긴도안은 어느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고 포든의 패스를 받아서 긴도안이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도안의 훌륭한 위치 선정을 볼 수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보다 알리송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에 강점을 가진 알리송이 이번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알리송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맨시티의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봐도 알리송이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볼을 넘겨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너무나 쉽게 스털링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스털링이 그대로 볼을 밀어 넣었는데요. 알리송의 치명적인 실수가 경기의 판세를 뒤집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맨시티는 후방 빌드업부터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까지 많은 선수들이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10연승 그리고 14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리그에서 2연패에 빠졌고 홈경기에서 3연패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두 팀의 상반되는 흐름만큼이나 경기 결과도 큰 차이가 발생한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